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텍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응답 방식을 좀 이어갈까 하는데요. 오늘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면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산다는 것은 일반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다 해당이 되는데요. 통합투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사업용 자산을 매입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기계도 가능하고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투자 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과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 개업해서 새로 사는 거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는 대체 투자는 가능해요. 내가 기존에 이 기계장치, 의료 장비를 쓰고 있었는데 노후화돼서 이거를 팔고 새로 매입을 했어요. 그거에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돼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설 투자를 하든, 그러니까 개업해서 새로 사든 증설을 하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보다 대체가 아니라 추가로 더 이렇게 계속 사는 거죠. 아니면 기존 게 노후화돼서 마찬가지로 대체 투자를 하든 모든 것들이 다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세액공제 금액이 얼마냐면 내가 어떤 기계장치, 사업용 자산을 1억에 사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10%의 세액공제를 받아요. 세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추가적으로 추가공제가 또 10%가 있어요.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의 10%를 또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다르게 적용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이제 쳐보시면 나오는데 대체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봐야 돼요. 수도권 개념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 같은 경기도지만 양평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저 위쪽에 뭐 가평, 연천이라든지 파주 이런 쪽은 수도권 중에서도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이하게 동탄 같은 경기도 화성 지역은 우리가 인구도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이 안 되고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내가 신설 투자를 했을 때 또는 증설을 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체 투자만 가능한지 이런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체 투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투자가 정확히 뭔가요? 대체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나 설비를 노후화가 돼서 새로운 기계장치나 설비로 대체하는 걸 대체 투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기계장치가 1억짜리를 만약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장비는 어떻게 하냐, 그냥 뭐 폐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중고가로 판매처에서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고가를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쳐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오는 건 1억, 이 사람한테 파는 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이 가고 1,000만 원이 올 수도 있지만 서로 간에 상계해서 9,000만 원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럼 세금 계산서도 9,000만 원만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비 처리나 다른 부분은 뭐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세액공제 부분에서 손해가 가겠죠. 왜냐하면 이 세액공제는 우리가 매입한 금액의 10%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추가 공제는 따로 있겠지만 매입한 금액의 10%를 해주는데 1억에 사오고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9,000만 원만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9,000만 원의 10%인 900만 원만 되겠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내가 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한 1억에 대해서는 1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1억 곱하기 10%인 1,0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총액 기준으로 해서 상계하지 말고 전체 금액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비 처리 문제인데 우리가 9,000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감가상각 자산이 9,000만 원만 잡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5년간 하게 돼요. 근데 총액법으로 1억을 끊으면 1억을 경비 처리할 수 있거든요. 5년간. 그러면 기존의 1,000만 원짜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원칙적으로 내가 판 거기 때문에 장부상에서 없애야 돼요. 근데 이미 감가상각을 많이 했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겠죠. 근데 만약에 장부가액이 1,500만 원 있는 상태에서 1,000만 원을 팔았어요. 그러면 처분 손실 500만 원을 처리했어야 돼요. 그리고 장부상에서도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받은 금액은 1억을 총 자산가액에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1,000만 원에 팔았는데 장부가액이 500이라고 하면
500만 원의 처분 이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세무조사나 다른 과세 점검을 받았을 때 가산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액법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세금에서 끊을 건 끊고 받을 건 받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아까 추가 공제라고 하셨는데 추가 공제는 뭔가요? 추가 공제는 뭐냐면 내가 매년 1억씩을 지출을 했어요. 그 의료 장비나 뭐 다른 걸로 해서 건설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1억씩을 지출했으면 3년 평균 투자액이라고 할 거는 1억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특별히 2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2억에 대해서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설비라든지 건설 장비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을 샀기 때문에 2억의 10%인 2천만 원을 세액공제 받는 건 당연하고요. 추가적으로 최근 3년 평균 1억 원에 투자를 했는데 올해는 2억을 했잖아요. 그러면 3년 평균보다 초과로 더 투자한 거는 1억이에요. 이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을 추가로 다시 또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가 공제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본래 투자 공제는 10%, 그 다음에 추가 공제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2025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이죠. 1월 1일 매입하는 분부터는 이게 10%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을 투자했을 때는 2억의 10%인 2천만 원 플러스 3년 평균보다 더 초과로 1억을 추가로 투자했으니까 1억의 10%인 1천만 원에서 총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기를 매입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아주 급한 게 아니다. 경영 목적상 지금 당장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뤄두시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죠?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기준이 있어요. 기존에는 상기준, 종업원 기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 기준이거든요. 그거는 업종에 따라 전부 다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이면 중소기업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중소기업 기본법 2조나 시행령 제3조에 보면 그 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병원 같은 건 보건업이 될 거고 건설 같은 건 건설업이 되겠죠. 이제 제조 같은 건 제조업인데 도소매 같은 경우도 이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중소기업 기준, 중견기업 기준 그 이하가 된다고 하면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세액공제 받는 것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10% 받는 거지 중견기업 기준은 5%예요. 그리고 중견을 넘어서는 대기업 기준은 1%입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는 모두 다 중견, 중소 합쳐서 다 10%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1억짜리 샀다 그러면 1%를 받겠죠. 100만 원. 하지만 과거 3년 평균보다 더 초과해서 투자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10%. 그러니까 이제 과세 당국 입장에서 그 신설 투자를 기존보다 좀 더 많이 해줘라. 지금 경기가 많이 악화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 공제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내년 투자가 유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경영 목적상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절세는 거기에 따라붙는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의료기기를 매입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게 더 좋거든요. 세금은 매출 곱하기 세율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거고 이런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그 나온 세금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액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입을 할 때는 담당 세무사랑 반드시 협의를 하신 다음에 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